본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환영합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채권은 무조건 안전해 라거나 나이가 들면 주식은 줄여야지 하는 말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오늘은요, 바로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우리 계좌를 어떻게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지 전설적인 투자자 켄 피셔의 책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을 통해 데이터로 하나하나 시원하게 깨부숴 보겠습니다. 켄 피셔는 주식시장을 위대한 모욕자, The Great Humiliator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늘 대중의 상식을 비웃으면서 겸손을 가르치고 결국 돈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죠. 오늘 저희는 이 까다로운 위대한 모욕자를 이겨보는 법을 함께 알아볼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시장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 그 본질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엔 안전이라는 가장 큰 착각의 껍질을 벗겨낼 겁니다. 그리고 매일 쏟아지는 경제 뉴스와 그럴싸한 투자 기법들의 함정도 파헤쳐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미신을 넘어 진짜 통찰로 가는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시장, 즉 위대한 모욕자가 우리를 공격할 때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는 미신들입니다. 듣기에는 참 그럴싸하지만 막상 데이터를 들이대면 힘없이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기술이 있어요. 바로 디벙커링입니다. 뭔가 당연하게 들리는 상식을 일단 의심하고 데이터로 직접 검증해보는 과정이죠. 켄 피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적인 투자의 3분의 2는요. 무슨 대단한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는 거라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미신이자 어쩌면 가장 큰 미신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바로 안전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 모두 안전한 투자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켄 피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채권, 나이, 그리고 변동성에 대한 진짜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보죠. 채권은 안전하다 이 말 진짜 많이들 하시죠? 원금도 보장되고 변동성도 낮으니까요. 하지만 켄 피셔는 안전의 정의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안 움직이는 게 안전한 게 아니라 20년, 30년 뒤에도 내 돈으로 똑같은 물건에 살 수 있는 힘, 즉 구매력을 지키는 게 진짜 안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채권은 이 구매력을 소리 없이 갉아먹는 인플레이션에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딱 보입니다. 투자 기간을 1년으로 아주 짧게 보면 주식의 손실 확률이 당연히 높아 보이죠. 하지만 이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길게 늘리면요. 역사적으로 주식 투자로 돈을 잃을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오히려 채권은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장기적으로도 내 돈의 가치를 잃을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죠. 결국 시간은 주식의 편이라는 겁니다. 아마 베개에서 내 나이를 뺀 만큼 주식에 투자해라 이런 공식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은퇴하고 나서도 30년, 어쩌면 그 이상을 더 살아야 합니다. 이 기나긴 시간 동안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이기려면 내 자산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성장해야만 하거든요. 이 낡은 공식은 현대인들이 마주한 가장 큰 위험, 너무 오래 사는 리스크를 완전히 무시하는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생각인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변동성과 위험을 똑같은 걸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변동성을 말해줘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롤러코스터 타는 것과 같아요. 이건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우리가 기꺼이 내야 하는 입장료 같은 겁니다. 진짜 위험은 뭐냐? 바로 은퇴 자금을 마련한다거나 하는 나의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 바로 그 자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도전 과제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바로 그 경제 뉴스들, 실업률 사상 최고,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런 헤드라인 보면 당장이라도 주식을 다 팔아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과연 시장은 이런 지표를 보고 움직이는 걸까요? 그 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실업률 같은 지표는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성적표 같은 거예요. 후행 지표라는 거죠. 뉴스에서 사상 최악의 실업률 하고 막 떠들썩할 때 주식시장은 이미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작한 경우가 역사적으로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과거가 아니라 6개월, 1년 뒤의 미래를 먼저 보고 움직이기 때문이죠. 자, 이 숫자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미국 국가부채 또 사상 최고치 경신 이런 헤드라인 보면 덜컥 겁부터 나지 않으세요? 아, 이러다 미국 경제가 곧 무너지는 거 아니야? 하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하지만요, 빚에서 정말 중요한 건 빚의 충액이 아니라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 거대한 미국 경제 규모, 즉 GDP라는 파이 전체에 비하면 빚에 대한 이자 비용은 사실 요만한 작은 조각에 불과한 셈이죠. 이렇게 맥락 없이 숫자만 보면 공포에 빠지기 정말 쉽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관문입니다. 바로 이것만 알면 당신도 전문가 하는 식의 아주 매력적인 투자 기법들인데요. 손절매처럼 이것만 하면 안전하다는 식의 아주 그럴싸한 투자 기법들, 이게 사실은 우리 돈을 잃게 만드는 함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민낯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손절매를 예로 들어볼까요? 10% 떨어지면 자동으로 팔아서 손실을 막아준다? 캔피셔는 이걸 손실 확정 주문이라고 아주 뼈 때리는 말을 합니다. 내가 믿고 산 주식이 잠깐 10% 출렁였다고 자동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 주식은 보란 듯이 30% 급등해버립니다. 정말 속쓰린 상황이죠. 가장 달콤한 반등 구간을 놓치게 만드는 역설인 겁니다. 혹시 무조건 소형 가치주가 짱이야?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스타일에만 꽂혀있진 않으신가요? 그것도 아주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주인공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90년대 닷컴 버블 때는 대형 성장주가 왕이었지만 그 거품이 꺼진 2000년대에는 소형 가치주가 빛을 발했죠.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패자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유행만 쫓는 투자는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미신들을 시원하게 깨부셔 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 교훈들을 바탕으로 진짜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투자 철학을 한번 세워봐야겠죠? 2020년 3월 코로나 쇼크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세상이 끝날 것 같았죠? 그때 좀 더 지켜보자, 확실해지면 들어가자 했던 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V자 반등을 그냥 구경만 해야 했죠. 확신을 기다리는 투자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자, 이 표는 오늘 내용의 핵심만 모아놓은 여러분만의 투자 치트시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안전하다는 미신 대신 장기 자금은 주식 비중을 높이고 뉴스에 일희일비하는 대신 시장에 굳건히 머무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변동성은 피해야 할 공포가 아니라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내야 하는 즐거운 입장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쭉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투자 결정은 과연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하는 그럴싸하게 들리는 미신에 기대고 있는가? 결국 시장이라는 위대한 모욕자를 이기는 법은 그가 던지는 달콤한 미신들을 외면하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묵묵히 내 길을 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에 튼튼한 중심을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또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